요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이론입니다. 자, 마음이론은, 좀 독특해요. 이제, 마음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따로 개념화를 시켜서, 연구가 되는 것은 비교적 최신의 내용이에요. 원래 이것은 사회인지라는 능력으로 예전에 오랫동안 이제 아동 발달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발달 이론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초점을 해서 이제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이제 같이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인지 능력이랑 비슷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조망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 좀 최신의 이론으로 마음 이론이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왜 여기서 이제 넣었느냐면 우리 교과 평가 영역 항목에서 딱 마음 이론을 딱 하나로 마치 정서 이론이랑 정서적 성격 이론이나 아니면 비행 이론처럼 딱 이렇게 아주 작은 국소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 한 영역으로 떼서 이제 평가 영역 항목에 집어넣은 부분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시고 몇 가지 중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다. 자, 마음이론과 관련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영아 때부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발달적 조짐이 첫 번째는 시선 쫓기고, 다음으로는 공동주의예요. 시선 쫓기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응시하는 물체를 아이들이, 영아가 쫓아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가 엄마 이렇게 옆을 쳐다보면 아이도 시선이 그쪽으로 돌려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시선 쫓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초의 조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주의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대상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언어 발달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조적 의사소통 기술이다.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적 대상에 대해서 같이 집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동주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시선 쫓기에 대한 거 쭉 나와 있고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 시선 쫓기는 이제 9개월부터 11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의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동시에 같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타인이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아이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 대상에게 자신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대상에게 다른 사람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된 참조적 대상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주의를 조절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는 과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 유지 상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집중 상태가 계속 금방금방 변화가 되면은 이 공동주의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주의는 생후 6개월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 9개월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선 쫓기처럼 타인이 바라보는 대상을 영화도 따라보면서 12개월이 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끌고자 눈짓 몸짓 소리들,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이리 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개월부터 18개월부터 공동주의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이 돼서 이러한 공동주의는 이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당연히 연구 결과 이러한 공동주의 비율이 높은 아이들이 마음이론 과제 수행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의는 아동의 언어 발달도랑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능력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론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론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무엇을 이해하느냐. 타인의 의도, 타인의 바람, 타인의 감정, 타인의 믿음 같은 다양한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도나 바람이나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뭔가 공감 능력이랑도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랑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믿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 이론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마음 이론은 타인의 특정한 행동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도록 돕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인지랑 굉장히 상관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식의 발달 과정을 거치냐면 만 2세경부터는 타인의 욕구나 심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 2세니까 우리나라로 3, 4세죠. 그죠? 그러다 만 3세경부터는 타인과 자신의 심적 상태를 구분하면서 마음 이론이 점차 내 안에서 발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 5세경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제 그 앞서서 자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부분 얘기했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랑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일치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의도와 관련된 마음이론의 발달 과정을 같이 보면 만 4세경에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의도는 몰라요. 근데 5, 6세부터는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뭔가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나이대가 그 이후부터 된다. 그래서 만 7, 8세부터는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건 뭐 이래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행동한 건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 9세, 그러니까 10살, 11살부터는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타인의 마음,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와 다를 수 있는지 그 사람의 타인의 의도나 마음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러한지를 이해하고 알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마음이론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마음이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람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바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심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쉬워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배가 고프면 음식과 같이 저거 먹고 싶다라던가 나 그 이제 예쁜 인형을 보면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일종의 어떤 그 욕구나 정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욕구나 정서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것을 믿고 있고 다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대한 개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랑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나랑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이론이 발달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닫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아이가 발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어떤 과제가 있어요. 실험 같은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틀린 믿음 과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틀린 믿음 과제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과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자신이 아는 것을 타인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것을 알고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과제가 틀린 믿음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제가 내용 교체 과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태우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니 하니까 M&M 초콜릿이요 라고 태우기가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보여줬는데 초콜릿이 안 나오고 연필이 나왔어요. 아니야, 여기에는 연필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해요. 태우가 너 친구 준수 있잖아. 준수가 이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이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준수는 이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준수에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는지 물어볼 거야. 그러면 준수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타인이 나랑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발달이 되어 있다면, 마음 이론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얘는 그 아이는 M&M 초콜릿이 있을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그만큼 마음 이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본 대로 준수는 연필이 있을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초콜릿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얘가 타인이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이 아이의 마음 이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과제다.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면 위치 이동 과제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수빈이는 초콜릿을 노란 창장 안에 두었어요. 이거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창장 안에 넣었어요. 근데 수빈이는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사이에 수빈이가 없는 동안 초콜릿을 노란 창장에서 초록 창장으로 옮겨 두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원에 나가서 빨래를 널었죠. 그리고 수빈이는 다시 초콜릿을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과연 수빈이는 노란 창장에서 초콜릿을 찾을까요? 초록 창장에서 초콜릿을 찾을까요?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대답해야지 얘가 마음 이론이 발달한 아이예요? 노란 창장에서 찾을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지 마음 이론이 발달한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록 창장에서 얘는 찾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마음 이론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직 믿음에 대해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한 아이는 노란 창장이 열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틀린 믿음을 아이가 가질 수 있다는 건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나랑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서 2차 순위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제3자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어렵죠, 그죠? 자, 이게 나예요. 근데 나는 A라는 여자애가 B라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2차 순위 마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게 가능한 아이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거짓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마음 이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진한 아이들이 그 초콜릿처럼 자기가 보는 대로만 말을 하니까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알아야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야지 거짓말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이론이 발달해야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고차원적인 사회인지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7페이지를 보시면 7세 이전의 아동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짓말에 능숙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의미누설 통제라는 능력의 개념 기억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6, 7세경의 아동 중 반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앞뒤 논리 맞게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관성 있게 거짓말을 앞뒤맞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누설 통제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2차 순위 마음 이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 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숨겨야겠다. 그러면서 도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막 어디에다 싸가지고, 막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다가 놔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이제 뭔가 집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거 엄마들은 되게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고 나서, 뭔가,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뭐 있었지? 도자기 있지 않았어? 이거 누가 뭐 어쨌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셋을 이제, 저는 오빠랑 언니, 저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셋을 이렇게 불러놓고 세워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도자기 어쨌어? 그러면 그거 뭐 깨졌어요? 그러면 누가 깼어?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엄마는 이렇게 딱 표정만 봐도, 너가 깼지? 막 이런 거를 맞추세요. 그럼 애들이, 우와, 우리 엄마 귀신이다. 우리 엄마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 셋이서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깨서 혼냈다는 것보다 그거를 엄마는 절대적으로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언가를 이제 말을 꾸며내려고 해도 잘 못 꾸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숨기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누설 통제 능력이 있으면 이제 2차 순위 마음 이론이 발달해서 의미누설 통제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물건을 깬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앞뒤 맞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들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가 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한다는 것은 동시에 A가 나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고차원적 인지 능력이다라는 것이 2차 순위 마음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신 연구 이론이면서도 사회인지와 되게 관련이 있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선 쫓기, 공동주의, 마음 이론, 그다음에 바람과 믿음, 틀린 믿음 과제, 내용 교체 과제, 위치 이동 과제, 2차 순위 마음 이론, 의미누설 통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아직 기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몇몇 부분들이 있죠.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뒤에 붙어서는 더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 나오니까 이제 요거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같이 다루게 될 거고요. 이제 그 공지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한 주 더 우선은 휴원 조치가 돼서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직강 선생님들 포함 인강으로 수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페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의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